파악을 한 다음에 농담도 해야 돼. 네네네. 잘못 막 건드려버리면 너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져 버려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워지지. 저 조금 실수한 것 같은 게 막 가식적이라고. 그럴 수 있어. 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너도 그 사람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널 파악해야 되는데 보통은 처음에 하는 몇 마디만 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결론을 내버려. 그러면 그걸 회복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가능하면 최대한 예의 바르게 뭐 약간 포멀하게 가는 것도 괜찮아. 그렇게 쭉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맺어지고 신뢰관계가 조금 쌓이면 그때 가서 이제 조금 해도 이건 안 흔들리지만 그 전에 이제 이미지가 탁 굳어져 버리면 돌이키기가 좀 어렵지. 장난치신다고 다 장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처음에는 조금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해. 일종의 테스트 개념도 있고, 야, 인마 내가 장난치면 너까지 장난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한두 번 처음 만나는 장난친다고 이래 되는구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답장 물어버린다. 호모라고. 처음에는 그냥 가장 예의 바르게 하는 게 좋아. 신입사원 때는. 아직은 권한이 없잖아 너한테.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서 병장들이 심리하고 똑같지. 신병 딱 들어오면 괜히 건드려 보잖아. 그리고 이게 풀리면 이게 풀렸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 2병 또 상병. 1병 상병 막 조져버리잖아. 그 부서장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격이냐 이런 거 파악이 되면 그 밑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전체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 또 웃긴 거는 그 중에 신입사원 한 명이 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해. 그 신입사원의 역할이 꽤 크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분위기를 막 만드는 신입사원들도 가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희 미케닉 쪽에는 그런 사람들 찾기가 참 어렵긴 한데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성 직원들이 있는 조직 있잖아. 그러니까 좀 다양한 성향들이 섞여 있는 이런 조직에는 뭐 좀 밝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런 애들이 하나 탁 들어오면 이 부서 전체 분위기가 달라져. 그걸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신입사원의 역할로 요구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지금 긍정적인 요소지. 근데 지금 너희가 이제 속해 있는 이런 부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대부분 수동적인 케이스들이 많고 남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지. 더 이제 신입사원 하나 들어왔는데 더 침체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 근데 이게 이제 도안이면 뭔데 너도 이제 좀 밝은 케이스고 막 일부러 막 분위기 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이 좋긴 한데 이제 과도하게 이제 오버한다라는 이미지가 심어지면 그 얘기를 많이 너한테 이제 오버하지 마. 마이너스 되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적당히 맞춰가면서 분위기를 띄워. 그게 이제 적정선을 또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좀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이제 시기라고 보는데 이전에는 뭐 또래에서 이런 거 쉽게 하잖아. 그거는 이 또래에서 분위기 맞추는 거 얼마든지 하지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넌 배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받을 필요는 없고 어차피 신입이기 때문에 뭐 한마디 했다고 너를 그렇게 고정하지는 않아. 또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이 자식 이런 모습도 있네. 그러니까 한 번은 처음에 막 이렇게 찌고 까불고 밝은 모습 보여줬다가 뭐 하루는 또 진지한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뭐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을 다 보여주면 이놈이 또 할 때는 하는구나. 그럼 더 신뢰감을 얻을 수도 있어. 우리는 이제 항공기 공부를 하니까 항공기, 그다음 비행 원리, 당시의 비행기의 특징,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 거기도 나오거든. 자막의 한계 때문에 뭐 번역의 오류도 있고 원래는 뭐 랜딩 기어를 보여주려고 했던 장면인데 거기에 보여주는 화면에 플랩이 떠 있고 뭐 이랬으니까 뭐 플랩이라고 번역이 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 근데 이 번역하는 사람이 랜딩 기어가 뭔지 플랩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뭐 이제 비행기의 조종사들의 비행기 기동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해 못할 기동이나 역학적 원리 이런 것들도 나오고 뭐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뭐 왜 거기에 포탄을 떨어뜨리려고 굳이 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포탄을 떨어뜨리는지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전술이나 전략 그다음에 당시의 기계적인 뭐 역학적인 원리 물리학 이런 거 모르면 이해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기한 건 그런 것들을 어떤 설명도 없이 그대로 미드웨이에서는 보여줘. 근데 이제 그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모르지. 저건 말도 안 돼.
심지어 요즘 전투기 혹은 뭐 요즘 비행기 배우는 조종사들도 이해 못하는 그런 조종수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영어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지.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걔들은 비행술이 기본 우리나라 운전하는 것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제너럴 에비에이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비행수를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 다 간파해. 왜 그런지. 뭐 하다 보면 항공모함에 내릴 때 뭐 첫 번째 와이어에 거는 건 무슨 의미지 이걸 다 알아. 그러니까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데 우리나라 이제 번역이 될 때 말이 엉뚱하게 나오는 거지. 이게 참 반쪽이 뭐야? 반도 이해 못해. 그다음에 뭐 인간관계, 그다음에 신뢰, 지휘관으로서의 부하를 어떻게 믿고 거기 보면 이제 니미츠 장군 이제 나오는데 완전 진주막 폭격당해서 이제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이제 태평양 함대를 지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전투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정보 장교와 기싸움을 하고 그 사람을 믿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믿어가는 그런 과정들도 나오고 조종사들이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 재밌고. 미국식 애국 영화라고 애국 영화는 아니야. 애국 영화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왜냐면 당시 일본의 상황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좀 했고 일본은 미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들로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일본군 생각보다 일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일본 내부의 상황 이런 것. 그러니까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눈에 보여. 그런 것들도 보이고. 괜찮아. 아주 좋았어. 공부하는 차원에서 봐도 좋으니까. 실존 인물들이 거의 같은 이름으로 나와. 가능하면 그 배우랑 실존 인물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으로 캐스팅을 한 거야. 야, 그것까지 보이더라. 그래서 야, 나중에 이제 배우가 딱 화면이 보이면서 이제 나중에 엔디 크레딧 올라갈 때 그렇게 나와. 딱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싹 사라지면서 실존 인물 사진이 딱 올라오는데 닮아서 많이 비슷한 사람으로 노력했구나. 이렇게. 보고 나서는 큰 오류는 발견 못했어. 잘 만들었더라고. 그렇게 어설프게 만들 리가 없지.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디스크 사고 꼼꼼하게 따져보면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처음에 한눈에 딱 보기에는 뭐 다른 영화들 오류 되게 많았었어. 특히 뭐 비행기 나오는 영화들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장면 많았거든. 거기는 심지어 그 말도 안 되는 착륙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 조종사가 있는데 그 조종사가 항공모함에 이제 착륙하는 그 무리한 착륙을 해 일부러.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럴 건데 실제로 가능한 얘기고 그것도 아주 섬세하게 잘 표현했더라고. 물론 자막은 엉망인데 제너레이터가 기어박스랑 연결될 때 볼트너트로 돼. 보통은 기어박스에서 볼트라기보단 스터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얘는 어떻게 생겼냐? 맞습니다. 그래? 스터드 있고 기어박스에서 스터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발전기에는 이제 홀이 쭉 있죠. 여기에 맞는 홀이 쭉 있어. 그럼 이게 들어와서 여기 딱 꼽히면 이제 발전기가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홀에 여기다 너트를 이렇게 끼워서 조종을 해서 딱 들어맞게 만들어 줘야 돼. 근데 이게 진동이 심하잖아요. 이게 진동이 심해서 이 너트가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할 때마다 이걸 확인해 줘야 돼요. 너트가 풀리면 얘도 진동이 되고 나중에 스핀들이 부러져 버려. 제너레이터가 무용지물 돼버리거든. 요거 물론 요 너트도 이제 셀프 락킹 너트를 쓰거든. 이제 안에 그렇지. 이게 수지 그 플라스틱이나 수지로 만든 요게 안에 들었어. 보통은 이렇게만 끝나잖아. 근데 얘는 이게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해서 잠그면 나사산이 얘를 깎고 들어와. 그래서 진동에 의해서 풀질 않아. 이런 거 형식도 있고 뭐 다양한데 요거는 좀 사이즈가 작고 실제 그 제너레이터를 연결하는 제너레이터 생각보다 무거워. 그러니까 펌프 연결되지. 그다음 기어박스 안에도 오일이 있어요. 그럼 이게 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와이어에 묻거나 이러면 이제 누전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오일이 이제 전도성이 없는 오일을 사용하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오염이 되면 오일이 되니까 여기 먼지가 묻고 뭐 이래갖고 누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전선이 까지거나
아까 같이 스터드가 이게 발전기 전수 배선도 이렇게 터미널로 연결되어 있고 너트로 조여지는데 이게 또 풀리면 이것도 왜 덜렁덜렁 하게 되거든. 뭐 그런 거나 뭐 표피 터미널이 균열이 갔거나 뭐 깨졌거나 표피가 바뀌어졌거나 뭐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컨디션이라는 말이 포괄적이야. 굉장히 이것저것 봐야 할 게 많아. 전선을 봐야 될 때는. 제너레이터는 냉각을 해야 돼. 고속으로 회전하면 거기서 고열이 발생을 하거든. 그래서 냉각 안 해주면 화재가 날 수도 있어. 화재뿐만 아니라 이제 녹아버리면 안에 뭐 코일이 녹아버리면 이제 쇼트 나지. 큰일 나지.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쿨러가 따로 이렇게 쿨러까지는 아니고 외부 램웨어가 글로 들어가. 램웨어가 들어가서 안쪽을 다 이렇게 식혀주게끔 되어 있어. 시스템이. 못 봤어? 밖에서 공기 들어가는 이렇게 덕트가 있어. 뭐 관심 있게 봐. 덕트가 있어. 쟤네는 저것도 공용식인가요? 아니면 저건 다 공랭식이지. 지금 얘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제 얘기하는 거야. 저거 얘기하는 거고, 뭐 민항기도 마찬가지지. 모든 발전기는 특히 항공기용은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 열이 많이 나. 딱 내린 비행기 자전거 맞으면 뒤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식어야 되고.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유독 좀 뜨거운 거 보는 거. 기어박스 몰려 있는 거 다 뜨겁네요. 기어박스도 뜨겁지. 걔도 계속 마찰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마찰에 의한 열이 발생을 하고, 뭐 펌프, 뭐 옆에 붙어 있는 하이드로릭 펌프도 그렇고 다 뜨끈뜨끈하지. 그래도 엔진 오일이 어딘가 새고 있다는 뜻이니까 C를 체크해야 된다. Blow out dirt with compressed air. 이제 이 경우에는 이 공랭식 엔진 항공기용 공랭식 제너럴 에비에이션이니까 왕복 엔진. 그러니까 얘는 별도의 이제 냉각이 없어. 바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바로 공기가 들어와서 냉각 자동차처럼 순환해서 냉각을 하니까 외부에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압축 공기로 청소를 해주라. 저 뒤에 청소하느라고 다 분해해갖고 내가 뜯어봤는데 그 팬이 모터잖아. 근데 모터가 마감 처리가 전혀 안 돼 있어. 그 모터에 그 코일이 그냥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태로 회전을 하고 있더라고. 좀 먼지나 이런 게 쌓이면 쇼트를 이렇게 코일가 그런 이 원인으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김치 냉장고 화재 사건이야. 냉장고는 그나마 좀 공간이 넓고 또 그렇게 고열이 나지는 않는데 김치 냉장고는 이제 외관 때문에 뒤쪽을 막아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먼지가 쌓이면 배출도 안 되고 냉각도 안 되고 그래서 오래 사용한 냉장고에서 뒤에서 화재가 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 그래서 주기적으로 냉장고 뒤쪽은 그 힐 익스체인저나 컴프레서, 뭐 팬 이쪽에 있는 거 뜯어갖고 다 그 뒤에 판넬 하나만 뜯으면 되거든. 뜯어갖고 안에 청소를 해줘야 돼. 먼지 어마어마해. 시커먼 거.